사과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뭘 사과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지난주에 뭘 했어요? 외조부 있잖아. 외조부모. 네. 이걸 내가 뭐라 표현했어? 처가. 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대주주 양도세 가족 합산에 포함이 된다. 이건데 내가 그때 표현을 처갓집이라고 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배우자의 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죄송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가족 합산 기준이 본인, 그쵸? 여기 배우자, 자식, 손자, 그쵸? 위로는 부모 있죠? 그리고 여기에 조부모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헷갈렸던 게 외조부모까지도 포함인데, 지난번에 이 외조부모를 배우자 쪽 가족 합산,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이 금액으로 10억 원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걸로 끝났잖아요. 국회에서. 원래 정부안은 100억 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하겠다 했던 건데 야당이 아주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10억 원으로 유지가 되는 거였는데, 그때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이 가족 합산 기준, 그러니까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 본인이 8억 원을 갖고 있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합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쳐서 2억 원을 누군가 갖고 있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대주주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되는 일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주말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 가족 합산을 인별과세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회나 이 세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훅훅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을 했느냐, 가족합산 유지가 된다고. 근데 22일이었나? 하여튼 그때 기준으로는 가족합산 유지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는 직계, 존속과 비속, 그러니까 위아래로 합쳐서 직계, 존, 비속이 이제 개인 인별과세로 바뀌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할아버지가 9억 갖고 있어도, 손주가 9억을 갖고 있고, 본인도 9억, 배우자가 9억을 갖고 있어도, 그럼 합치면 얼마야 돼? 막 5, 9, 40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주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여유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좀 큰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족으로 많이 좀 배분을 해놓고 뭐 증여를 먼저 해놓고 하면은 세금을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뭐 사실 그분들을 걱정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건 뭐다? 대주주가 아닌 10억 이상 있는 사람도 아닌 일반 소액주주 개미들한테까지 돌고 돌아서 막 연말에 과수 회피 물량도 쏟아지니까 그분들한테 다 피해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과거보다는 덜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요 기준이 언제 바뀌냐면, 오늘이 지금 며칠입니까? 12월 26일이잖아요. 올해 며칠 남았어요? 닷새 남았어요. 이 안에 지금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세법, 뭐 요걸로 따지면 아마 소득세법일 텐데, 법은 어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습니까? 법 밑에 뭐예요? 시행령. 요건 시행령, 이제 다른 말로 대통령령, 대통령의 명령. 그 뭐 밑에 보면 시행규칙, 뭐 조례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법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헌법이 있죠. 헌법, 법, 시행령, 규칙 이런 순으로 있는데, 요 법까지는 국회에서 바꾸는 거고, 시행령은, 즉 대통령령은 정부, 즉 행정부, 즉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많이 파악을 해봤는데, 기획재정부 딴에서 이 시행령령을 바꿔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가족합산에서, 즉 직계, 존, 비속에서 개인, 인별과세로 바꿀 거다. 다만 요것도 야당이 막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정부 네 맘대로 하느냐. 우리가 상위에 있는 법령으로 인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권한상으로는 정부에 맡겨져 있는 시행령에 이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되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야당에서 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 기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된 대로 시행령을 고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아서 국무회의 있잖아요.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장관, 총리, 뭐 이렇게
대통령 다 모여서 국무회의 하는 거 땅땅땅 하는 거 그게 매주 화요일 날 열리거든요. 근데 화요일이 언제입니까? 내일이잖아. 아직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29일에 목요일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그래서 이달 안에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달 안에 법 못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대주주 기준은 10억인데 가족합산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번 주 안에 이 법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당연히 바꾸겠죠. 이제 절차만 남은 거니까 중요하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거래세 있잖아. 거래세 낮춘다고 했잖아요. 거래세를 얼마로 낮추냐면 올해가 0.23이죠. 그래서 내년에 0.2%로 이게 이제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0.18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2025년에 0.15 이렇게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증권거래세 법이 따로 있기는 한데 법은 뭐다? 여야가 합의해서. 근데 요 세율 있죠. 세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야 내년부터 0.2%의 거래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 어떻게 된다? 다시. 왜냐하면 1월 2일부터 주식시장 거래가 가동이 되는데 당장 1월 2일부터 증권거래세율 매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시행령을 빨리 바꿔야겠죠. 보통 정부의 시행령은 그러니까 세법을 바꾸고 나서 그 세부적인 시행령은 보통 2월에 마련을 해요. 시행령은. 그래서 국무회의 통과를 해서 그때부터 적용을 하는데 당장 1월부터 적용이 돼야 하는 것.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을 인별과세로 돌리는 거 그리고 증권거래세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안으로 국무회의를 바로 또 열어가지고 절차를 최소화해서 이 시행령을 통과시킨다. 이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올해가 이번 주고 이번 주 안에 될 수밖에 없고 바꿔야만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아작이 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지금 정부도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대주주 기준이 이제 2022년 말 기준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은 22년 말 기준으로 가족합산에서 인별로 바뀌니까 그 대주주가 23년부터 매도하는 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그 전년도 대주주 여부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뭐 차익을 실현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해서 양도세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해서 근데 요거는 27일까지 12월 27일까지 아마 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7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 기준일이 되는 거고 28일에 배당 락이 발생을 하는 거고 29일에 하루가 거래가 되고 30일에는 폐장. 그렇죠? 다시 거슬러 올라서 30일은 폐장이니까 마지막 거래일 29일. 29일에 이 거래일 이전까지만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때까지 10억 이하로 줄여 놓으면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예, 또 오늘은 또 중요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야식 잡서를 아침 일찍 찍어서 올리게 됐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 있을 때 예, 빠르게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취재하는데 약간 시간은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아이고 좋겠다. 예, 와이스트릭 감사합니다.